예, 오늘은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 중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식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식당 비즈니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이렇게 옆에서 본 바로는 식당 비즈니스가 가장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종업원 관리, 손님 관리, 그 다음에 또 세무 관계가 좀 복잡하고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종합예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식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당 비즈니스는 그렇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대박이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비즈니스를 보면 수익의 추이를 볼 때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되는 비즈니스, 크게 한꺼번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마치 월급장이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에 또 경기를 많이 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수익의 플럭체이션으로 좀 구분할 때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이 월급처럼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이제 우리가 리커스토어, 그 다음에 마켓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리커스토어나 마켓은 이번 코비드 파동에 있어서도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가 잘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식생활과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리커스토나 그로서리 마켓 이런 경우에는 첨단 IT 발전, 하이텍 발전과 좀 무관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또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미국에 오신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비즈니스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식당 비즈니스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진 않지만 한번 소문이 나서 입소문이 나서 잘 되면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식당을 판다든지 할 때 큰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브랜치, 그러니까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또 브랜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비즈니스의 장점은 크게 성공하는 대박이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매각 시점에도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종업원 관리를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다 보면 종업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가능한 또 적자가 나더라도 혼자 할 수 없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식당 비즈니스는 혼자 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방장이 필요하고요. 주방이 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레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버스보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카운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종업원들을 많이 이렇게 고용해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이 종업원 관리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 관리라는 것이 더구나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미국 사람 또는 히스패닉 분들, 아시안 분들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캘리포니아에선 말이죠. 이렇게 문화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인사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또한 가끔 보면 종업원들이 이제 노동청에 오버타임이나 팁 관련 문제로 이제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데도 또 흔하지 않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관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고 관리.
이 재고 관리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손님 관리, 이 손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하고 그 문화가 좀 달라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식당에 오는 걸 막 아는 척하는 분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좀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서 좀 고객을 끌어안으면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재밌는 것은 한인분들이 맨 처음에는 한국분들이 많은 곳에서 식당을 하시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백인분, 그러니까 미국분들이 많은 데에서 비즈니스를 차리시고 옮기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분들을 상대하시게 되면 이게 그 재료값이 많이 든다. 왜냐면 우리는 밑반찬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쫙 깔아줘야 되는데 우리 그 미국 분들에서는 그런 반찬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재료값도 적게 들고 오히려 컴플레인도 적다. 그래서 그 스시나 롤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인 분들을 상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미국 외국 분들만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일식집을 차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가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게 제가 본 바로는 그 신경 쓸 일이 많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 사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주인분이 그 오너분이 좀 쿡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그 쿡을 쓰시고 또 종업원을 쓰시게 되면은 이 핵심 경쟁 우위를 주방장이 가지고 있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그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쿡의 경험이 있으신 주인분이 이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미국에 오셔서 바로 식당을 하시지 말고 식당에 취직을 하셔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해보시고 주방도 해보시고 이런 좀 경험을 미리 하신 다음에 비즈니스를 차려야 그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샌드위치 바나 그 이렇게 카페테리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취직을 하셔서 쿡을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익히셔야 나중에 비즈니스의 성공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이지 전혀 그런 경험 없이 식당을 바로 차리게 되면 그 주방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종업원 관리도 할 수 없고 사전 경험이 굉장히 반드시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차리시기보다는 식당에 취직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그 다음에 번호가 잘못됐네요. 이제 식당 비즈니스와 세금 관계인데 이 세금이 여러 가지 세금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이럴 텍스. 그래서 종업원들 고용 문제 관련해서 고용세가 관계가 되는데 특별히 팁이 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가 또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일즈 텍스가 있고 내시는 인컴 텍스,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 텍스, 세가 있고 또 하이진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이제 카운티에서 그 이렇게 위생 관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셔야 돼요. 세금이 좀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세금 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세일즈 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을 하실 때 매상 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그 세일즈 텍스를 담당하는 CDTFA라는 곳에서 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간의 매상 보고가 잘 돼 있는지 살펴보고 매상 보고가 잘 돼 있다고 서티피킷이 발행이 돼야 그 비즈니스를 매각한 돈을 그때서야 릴리스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상 보고는 적게 하셨다가 즉 이 말은 세일즈 텍스를 적게 내셨다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제때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식당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일즈 텍스 보고에 좀 미리미리 처음부터 만전을 기하셔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팔았을 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의 요식업과의 차이점. 제가 있는 곳이 얼바인이고 LA하고 가까운데 말이죠. 그 한국의 요식업의 차이점 뭐냐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식당을 잘해서 여기에서 차렸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냉면집, 한국에서 유명한 무슨 뭐 설렁탕집 이런 분들이 미국에 차려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한국은 단품으로 해도 생산을 볼 수 있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품으로 해도 맛있게만 하면 냉면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냉면 하나만을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캘리포니아 한인타운이라 하더라도 조금 어려워요. LA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LA는 워낙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LA도 마찬가지고 사실 크게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 LA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도 한인 분들이 많지만
단품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냉면만을 잘한다. 오직 설렁탕만을 잘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여러 메뉴를 갖춰서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지 단품으로 이거 하나만 잘해서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주차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파킹도 중요해요. 파킹이 없어도 막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몰려들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한국 분들을 상대로만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미국 분들 염두에 두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만 상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 창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 3호점을 내시고 하려면 이 국제화가 중요합니다. 상품도. 그래서 이 식당도 그런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미국 분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식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당 비즈니스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한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대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경 쓸 일이 많고 사전 경험을 식당에서 취직해서 반드시 일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세금 관계가 복잡하다. 특별히 세일즈 텍스가 좀 주의한 텍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상 보고를 정확히 철저히 하셔서 부동산 매각 시에 불이익을, 부동산이 아니죠, 비즈니스 매각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하고 분명히 다르다. 한국에서 잘한 단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똑같이 여기에 차리셔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브랜드는 한국에서만 유명할 뿐이다. 그래서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식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